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 그 중에서 막대한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막다른 길목에 몰릴 때 서방의 협박용 말로 툭툭 던지는 무기가 있죠. 핵무기. 이건 아닙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장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무기가 있죠. 여러 종류의 무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건 러시아 폭탄입니다. 그런데 폭탄 중에 항공기가 공중에 던져 놓으면 추진체가 없어도 활공해서 글라이더처럼 목표물을 찾아가는 그런 폭탄이죠.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이것이 지옥의 무기로 통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는 무기죠. 러시아의 활공폭탄은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그 주변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에 구축해 놓은 방어선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이죠. 아우디우카가 함락되었을 때 아우디우카 방향으로 러시아 공중폭탄이 48시간 동안 250발이나 발사됐다고 우크라이나 유리나트 공군 대변인이 발표했었죠. 아우디우카 함락 뒤에는 이 바로 항공폭탄 또는 활강폭탄의 위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폭탄은요, 주로 구소련제 비활공 무기, 그러니까 소위 재래식 폭탄이죠. 이것을 개조한 것인데요. 지상에 떨어지면 15m 넓이의 큰 구덩이가 만들어질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활공 폭탄은요, 주로 FAB-1500인데요. 위력도 크지만 그 큰 특징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이 항공기가 떠서 60에서 70km 밖에서 활공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은 스스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게 되는데요. 발사한 항공기 회피도 쉬우니까 상당히 안전한 그런 무기죠. 비행기에서 발사한다고 해서 항공폭탄이라고도 말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엊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지역 크루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거점과 병력 집결지를 바로 이 폭탄이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위 34 전투기가 떠서 발사한 이 활공 폭탄인데요. 이걸로다가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크루스크 일부 영토를 뺏긴 러시아. 3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죠. 네, 이 활공폭탄은요, 조립형 유도 시스템을 달고 비행기가 투하한 직후에 하강하다가 부착된 날개가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펼쳐져서 수평 궤적을 그리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지점에 가까이 오면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목표물에 돌진하죠. 네, 동력 장치가 있는 미사일보다는 못하지만 유도 장치가 있어서 여타 항공폭탄보다는 길게 날아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폭탄이 없느냐? 우크라이나에도 있습니다. 이것과 맞먹는 것이 미국의 활공폭탄이라 할 수 있는 JDAM이죠.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그러니까 합동 정밀 직격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JDAM이라고 합니다. JDAM이 비슷한 원리의 폭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이 JDAM과 JDAM-ER 날개가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다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큰 전과를 거뒀는데 2023년 초부터 러시아군이 GPR 교란 작전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전자전 장비 R330-JH 이 장비가 압도적으로 출력됨으로써 이 명중률 저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PR 교란 작전이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군의 그 숙련도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익숙하지 못한 기술 문제 이런 것이 미국으로부터 기술까지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제이담은 이제 바흐무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폭탄하면 2차 대전 때 쓰던 항공기에서 유도장치 없이 대량으로 주르륵 떨어뜨리던 그런 폭탄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목표 지점을 넓게 잡고 대량 낙하시켜서 지면에 닿는 즉시 폭발하게 되는 시체말로 이걸 갖다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폭탄이 피아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아직도 이런 폭탄을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면서 이런 재래식 넘쳐나는 폭탄을 이 항공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개발된 것이 바로 이 기존 폭탄에다가 유도 키트를 조립해서 놓은 폭탄이 활공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도 키트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인 INS 그리고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위성 항법 장치라고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GPS 이 두 가지를 이 폭탄에 장착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알아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유도 무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재래식 폭탄을 업그레이드 해 놓은 그런 무기입니다. 미사일 가격 대비 아주 저렴하죠. 제이담 한 개에 비싸봐야 5천만 원, 토마호크 미사일 한 개에 10억 원. 그렇다면 대단한 가성비입니다. 제이담 사거리 28km 이상이니 항공기가 위험한 적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표적 근처에 던져놓기만 하면 유도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제이담은 미국의 주요 전투기 B-52 또는 폭격기, B-52 폭격기 같은 대형 폭격기 그리고 MQ-9 같은 무인 공격기 여기서까지도 온갖 항공기에 이 활공폭탄을 달아서 제이담을 달아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정거리 100km급의 KGGB라고 하는 한국형 제이담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본론에서 조금 이탈해서 이 활공폭탄에 사용하는 두 가지 전자기능 앞서 말씀드린 관성항법 장치 이 INS 이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INS가 Inertial Navigation System 이렇게 해서 첫 자를 INS 이렇게 해서 관성항법 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출발 지점 정보하고 도달 목표 지점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스스로 방향, 그 다음에 자세, 고도 이런 것을 제어하면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그런 장치인데요. 미국의 이제 MIT에서 1960년에 이것을 개발했죠. 본래는 미사일 유도 장치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 가치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항공기 조종사가 직접 조정하지 않아도 항공기가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이륙 전에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방위, 자세, 고도 등을 유지해 주고 오토파일럿 모드에 맞춰 놓으면 착륙할 때까지 속도와 고도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법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위성 항법 장치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의 내비게이션을 이해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INS는 운항 시간에 따라서 오차가 조금씩 생길 수 있어서 마지막에 목표물을 타격할 때 좀 벗어나는 수가 있겠죠. 이를 보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GPS가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장치
이 GPS인데, 이 GPS는 조금 달리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를 계산해서 좌표값을 구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GPS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의 도달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계산이 되는데요. 위성과 수신기의 시계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GPS는 4개 이상의 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해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INS의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GPS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미사일 등 군사용 유도 무기를 비롯해서 항공기, 우주 로켓 모두 INS를 주된 항법 장치로 사용하고 GPS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서 오차를 바로 잡아주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민간에서 쓰이는 무인 자동차의 항법 장치.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INS와 GPS를 콜라보레이션 해서 아주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GPS는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서 더 깊숙이 이 INS와 더불어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활공폭탄으로 돌아가서요. 세계 모든 나라는 각국이 비축하고 있는 이 많은 재래식 폭탄, 멍텅구리 폭탄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폭탄을 개조해서 다투어서 유도 킷을 거기다가 부착해서 활용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어서도 기술 지원 그리고 F-16 지원을 신속히 함으로써 숙련도를 높이고 이제까지 러시아가 민간시설에 퍼붓는 미사일, 활공폭탄, 공격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양한 종류의 무인 드론을 개발해서 러시아 본토 내 항공기지와 무기고, 유류 저장고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군사기지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략 세력을 점령해서 하루빨리 패퇴시키는 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